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바로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와, 진짜 이게 되네요.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아니 사실은 꿈조차 꾸기 어려웠던 코스피 5000포인트 고지에 드디어 깃발을 꽂았다는 건데요. 다시 조정이 오고 내려가더라도 대한민국 금융 역사는 현 시간부로 완전히 새로 쓰였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온 최근 5개월은 말 그대로 역사에 남을 미친 5개월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8월 20일에 코스피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코스피 3000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5개월 만에 2000포인트가 폭등한 겁니다. 주식 종목 하나가 이렇게 올랐어도 미친 주식 소리를 들을 텐데 대한민국 전체 시장 지수인 코스피가 5개월 만에 이런 상승을 보여준 건 정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2025년 1월 2일 작년 첫 거래일 종가가 2,400대였어요. 지수가 1년 만에 5,000을 찍었으니 정확히 더블이 난 겁니다. 1년 상승률이 무려 98%입니다. 여러분, 코스피 4,000대 시절이 잘 기억나시나요? 4,200, 4,500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4,000대에 머무른 기간이 딱 87일밖에 안 되거든요. 2달 반 만에 시절 을검 씹듯 뱉어내고 5,000으로 점프해버린 겁니다. 과거 1000에서 2000 가는데 18년 걸렸고 2000에서 3000 박스피에 갇혀있던 게 13년입니다. 그런데 4000에서 5000은 단 87일. 정말 압축 성장도 이런 압축 성장이 없습니다. 차트로 보면 더 드라마틱하죠. 1980년 이후 40년 만에 5000 시대가 열린 건데 90년대 이 지루했던 박스피 시절 주식 왜 하냐? 부동산이나 해라라고 눈물 흘리던 분들 이제는 웃으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고 더 놀라운 건 1월이 아직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연초 이후 코스피 상승률이 15.8%라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이 1% 올랐거든요. 미국 주식을 정기 예금이라고 불러야 할 판입니다. 나스닥 은행 예금이 1% 이자 줄 때 코스피는 한 달 만에 15%가 넘는 수익을 꽂아준 거죠. 이 미친 상승의 엔진 도대체 뭐였을까요? 누가 뭐래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지난 하반기 코스피 상승분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올린 지수만 1100포인트입니다. 전체 상승폭의 60%를 두 거인이 어깨에 메고 끌어올린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16만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돌파했고요.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최초의 1000조 클럽 가입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시총 1000조 넘는 기업을 가진 나라 미국, 대만, 그리고 이제 한국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택도 없습니다. 유럽의 자존심 ASML도 700조 원 수준인데 우리 삼성전자가 그걸 압도해버린 겁니다. SK하이닉스도 미쳤습니다. 지금 80만 원대에서 놀고 있어요. 예전에 20만 원대 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하이닉스 시총이 600조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유럽의 어떤 기업보다도 큽니다. 루이비통 시총이 500조이고 루이비통? 그거 중소기업 아니냐? 코스닥 가야겠네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일본의 자존심 도요타가 400조인데 우리 2위 기업인 하이닉스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인데 이건 10개 상위 종목을 합치면 지수의 절반이에요. 쏠림이 심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반도체가 전 세계를 씹어먹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의 눈높이는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20만 원, 24만 원이 속출하고 있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170조 원까지 나옵니다. 분기마다 45조 원씩 벌어야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이게 현실이 된다면 주가는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이닉스 목표가도 하나증권 같은 곳은 112만 원을 불렀습니다. 두 기업 합쳐서 영업이익 300조 시대. 이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AI 기반의 이 새로운 경제 구조라는 거고 젠슨 황영님이 다보스 포럼에서 그랬잖아요. 수천억 달러 인프라는 부족하다. 이제 시작이다. 그 수혜를 우리 반도체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상무부의 러트닉 장관이 초를 좀 쳤죠. 마이크론 공장 착공식에서 미국의 공장을 안 지으면 관세 100% 때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대만 TSMC는 이미 무릎 꿇고 5천억 달러 투자 약속하면서 공장 12개를 미국에 짓기로 했는데요.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는 있지만 이 관세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시장 점유율이 80에서 90%라 미국이 관세 100% 때리면 자기네 물가만 100% 오른다. 크게 걱정 안 한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긴 했습니다. 자동차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현대차가 한때 장중 60만 원을 찍었었습니다. 연초 이후 상승률 71%. 삼성증권 형님들은 현대차 목표가를 85만 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이제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기업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물론 노조에서 로봇 한 대도 허용 못한다고 버티고는 있지만 로봇 테마를 탄 현대차의 기세는 꺾일 줄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중요한 경제 정책들을 짚어볼 건데요. 핵심은 두 가지죠. 첫째, 국민 자산을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옮기겠다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입니다. 집값 수준이 일본 잃어버린 30년대와 비슷하다. 너무 높다고 진단하면서 코스피 5천 돌파를 정책적 성과로 연결하려는 모습이고요. 둘째는 광역통합특별시 공공기관 2차 이전입니다. 2017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35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뭉텅이로 옮기겠다는 건데 한국은행, 금감원, 산업은행 같은 거물급 기관들이 다 대상입니다. 이게 실현되면 이제 지역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엄청난 파장이 일겠죠. 세종시에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며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코스피 5천 작년 초만 해도 4천만 가도 잘한 거야 라는 소리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반도체, 로봇, 방산 이 모든 포텐셜이 터지면서 우리는 지금껏 보지 못한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5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과열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겠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체급이 바뀌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이죠. 자, 이제 6천을 향해 갈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